시어머니 박명희 여사의 슬리퍼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땀 냄새와 먼지가 묻은 그 슬리퍼가요.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이 집 문 다신 들어오지 마. 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요. 옆에선 시누이 수연이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댄 채 구경하고 있었고, 남편 정우는요, 소파에 앉아서 고개도 안 들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더라고요. 30년입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30년째입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주말엔 꼬박꼬박 시댁에 와서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했습니다. 제 월급? 통장은 남편한테 맡겼죠. 부부는 한 몸이라며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가 너무 쉬어서 새로 담갔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발끈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김치가 맛없다고? 30년을 먹였는데 이제 와서 불만이야? 저는 그냥 어머니, 제가 새로 담가놨어요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벗어 던지시더니 내가 감히 내 입맛을 무시해? 무릎 꿇고 사과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해제하고 녹음 앱을 켰죠.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집 나가. 내가 뭔데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게 한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엄마 화나게 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옷장을 열었죠. 캐리어를 꺼내서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상상해봤는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나간다면 뭘 챙겨야 하나 하고요. 주민등록증,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녹음기. 가방에 다 넣었습니다. 시누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화났다고 진짜 나가려고? 너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는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시누이 옆을 그냥 지나쳤죠.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가? 너 정말 나갈 거야? 이 집이 누구 집인 줄 알아? 우리 이신의 집이야. 내가 갈 곳 어디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죠.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당연히 우리 집이지. 집값 3억을 우리가 냈어. 내가 뭘 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화를 멈추고 영상 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고로 내려가서 제 차에 캐리어를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남 테헤란로. 30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진가영 변호사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B플랜으로 가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본인 확인 필요합니다. 그때 전 이상하다 싶어서 제 신용정보를 조회해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이미 대부업체 17곳에서 대출이 나가 있더라고요. 총 1,700만 원. 제 명의로요. 그때부터 저는 진가영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혼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말했죠. 증거예요. 녹음, 녹화, 은행 거래 내역, 재산 증명, 그리고 타이밍.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포건들, 남편이 제 월급 카드로 쓴 내역들, 신우이한테 빌려준 3천만 원 송금 기록. 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파트 등기부등본. 이 집은 처음부터 제 명의였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 1억 원에 대출 2억을 받아서 산 겁니다. 물론 시댁에서 우리가 3억 냈다고 계속 얘기했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은행 거래 내역을 다 뒤져봤거든요. 시댁에서 저한테 송금한 기록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대출이자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전부 다 냈습니다. 제 월급에서요. 진가영 변호사는 서류를 탁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혼협의서 작성하고 재산 가압류 신청하고 주거침입 금지 가처분 신청할게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도용권은 형사 고발 들어갑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이면 모든 계좌 동결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시누이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저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협의서입니다. 지금 서명하세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이혼? 네, 이혼입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이혼? 이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집값 냈다고. 저는 가방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 보세요. 소유자 김수진. 100% 단독 명의. 시댁에서 돈 낸 기록? 없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현금으로 줬잖아. 그럼 증명하세요. 은행 거래 내역, 차용증, 뭐라도요. 아, 그리고 법원에서는 증명 못하면 없는 거랍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요? 좋습니다. 그럼 당신 회사 공금 8천만 원. 횡령한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외도 상대 계좌로 송금한 내역부터 할까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서명 안 하시면 법원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죠. 이틀 뒤 시댁 식구들의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아침 8시 진가영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결 완료. 남편 신용카드 2장, 시어머니 통장 4개, 시누이 공동명의 계좌 1개. 모두 법원 가압류 결정 났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카드가 안 돼. 회사에서 커피 한 잔도 못 사. 지금 당장 풀어줘.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법원에 문의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쯤엔 시누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월급 통장까지 막혀 있어. 나 애 학원비 내야 한다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먼저 갚으세요. 1년 전에 빌려간 거요. 익십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당했죠. 저녁 무렵엔 시어머니가 아파트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604호 김수진님, 박명애 씨가 현관에서 난리치고 계십니다. 문 열어달라고 출입 금지 신청했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네. 진짜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입니다. 지금 바로 일일이 신고해 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당황했지만 곧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다니. 이 집은 우리 집이라고요.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아파트는 김수진 씨 단독 명의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 건물에 접근하시면 주거침입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 불려갔습니다. 회사 감사팀에서 회계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제보했습니다. 직원 이정우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요. 증거도 함께 보냈죠. 은행 거래 내역, 외도 상대 계좌 송금 기록. 남편은 그날 저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죠.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명예 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신우이는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3천만 원 채무 불이행으로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진가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가영 변호사가 최종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시어머니 박명희 명의 도용 내역. 대부업체 17곳에서 불법 대출 총 1,700만 원. 모두 김수진 명의로 진행. 서명 필적 감정 결과 위조 확인. 둘째, 남편 이정우 횡령 내역. 회사 공금 유용 8천만 원. 외도 상대 김민지 계좌로 14회 분할 송금.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2,300만 원. 셋째, 신우이 이수연 채무 불이행. 2023년 5월 3천만 원 차용. 1년간 미상환. 독촉 무시, 연락 두절.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긴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이 사람들 저를 완전히 ATM 기계로 본 거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증거들은 전부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사기, 명예도용. 남편은 업무상 횡령. 신우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지만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시어머니 기소까지 한 달. 남편 형사재판 시작까지 2달. 신우이 재산 압류는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진가영 변호사님, 제가 30년 동안 뭘 한 걸까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생충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무슨 얘기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 경찰 조사도 받았고. 지금 정말 힘들어.
제발 좀 도와줘.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당신이 제 월급 카드로 외도 상대한테 돈 보낼 때 절 생각했습니까? 당신 어머니가 제 명의로 대출 받을 때 막았습니까? 당신 누나가 3천만 원 빌려갈 때 형부한테 빌려 했어야죠. 수진아,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냥 피해자이자 원고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김수진과 피고 이정우는 이혼한다. 재산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한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경제적 기여가 없었고 오히려 원고 명의를 도용한 범죄 행위에 방조한 정황이 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CCTV에 알림이 떴습니다. 604호 현관 앞 인물 감지. 저는 핸드폰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문 좀 열어줘. 나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시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린 가족이잖아.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면 제게 무릎 꿇으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이라면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이라면 제 월급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수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였습니다. 30분 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04호님, 박명희 씨가 현관에서 계속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경찰 불러주세요. 출입 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누이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됐고 재산 압류를 당했죠. 저는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산책을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여행도 다녀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시어머니한테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전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법이 어머니를 무릎 꿇게 한 겁니다. 30년 참은 사람이 마침내 일어섰을 때 세상은 바뀝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